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패션 세계 유일 패션 프리스트 김홍계. 요즘 그 백 가지고 그러는데 그 너무 그러지 마세요. 백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가야지 내가. 그래서 디올은 주얼리가 정말 좋거든요. 우리 영부인이 얼마나 보석 같은 주얼리 같은 여자예요. 주얼리 같은 여자를 만나는데 주얼리를 들고 가야죠. 그래서 이번 2024년 SS에 주얼리가 아주 좋더라고. 그래서 우리 김 여사님한테 파우치는 이번에 받으셨으니까 요번 나온 게 마리 앙뚜아네트 라인이잖아요. 루이 15세에서 16세 이어지는 요 황후들의 이름을 딴 라인들을 많이 만들었죠. 이 당시 18세기 여자들은 가습하게 단단한 판 같은 걸 대고 다녔어요. 스토마커라고. 여기에 리본 같은 것들을 막 수십 개를 달고 이런 장식을 했는데 요 리본을 형상화한 라인이 아주 예뻐요. 오늘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 마리 앙뚜아네트가 프랑스 혁명의 와중에 달아나게 되잖아요. 탈출을 하죠. 그때 입었던 옷, 브룬스윅이라고 하는 여자들의 여행복이고 아웃도어 룩이에요. 18세기의 몽클레어 같은 거죠. 그 브룬스윅이 뭐냐? 바로 후디예요. 후드가 달려있는 자켓이죠. 야상 잠바 같은 거라 생각하면 돼요. 판초 같은 거. 그거를 쓰고 하면은 정체가 안 들키잖아요. 마리 앙뚜아네트의 후드는 재밌어요. 얼마나 컸냐면 18세기의 여성들은 머리 장식을 굉장히 과하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전분 풀을 막 먹여가지고 머리칼 자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만들었어요. 함선 모양으로 만들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드 자체가 커요. 굉장히 큰 후드를 따로 이렇게 달고 다녔습니다. 거의 사카시구나, 사카. 예, 그걸 이제 프랑스에서는 깔로슈라고 하는데 이게 재밌는 게 유모차 같은 거 보시면 후드라고 그러죠. 그 차양 막을. 그렇죠. 그냥 막 젖히는 게 아니라 툭툭툭툭 이게 각도를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리 앙뚜아네트의 후드가 또 그런 후드였어요. 깔로슈라고 하는 후드란 거는 어원적으로 그냥 보면 중세 독일어로 치면 모자예요. 서로 헷갈립니다. 그래서 후드는 말하자면 모자로 분류되야 되는 거죠. 모든 세상의 모든 모자. 옷에 일체화된 것은 후디라고 불러야 되는. 후디. 근데 그 후디가 사실은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재된 게 2005년인가 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근데 놀랍게 고대 로마부터 후디는 다 있었어요. 붙여서 나온 것도 있고 판초 형태로 되게 많이 입었었습니다. 라틴어로 쿠쿨루스라는 옷이 있어요. 이 쿠쿨루스가 이제 흔히 말하는 후드가 달려있는 착탈식 코트 같은 건데 장미의 이름 뭐 이런 소설들 보면 수도사들이 되게 많이 입고 있잖아요. 그 수도사들이 뭔가 푹 뒤집어 쓰고 있지. 그렇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부터 뭐라고 했냐면 쿠쿨루스 논 파스 모나. 후드를 입었다고 해서 모두가 수도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쿠쿨루스는 그 기장이나 이런 디자인이 오늘날의 후드티에 되게 비슷해요. 그게 원형이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 후드라고 하는 것이 중세로 가게 되면서 수도사의 어떤 정복처럼 됐던 거죠. 세속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한다. 후드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어떤 분처럼 머리가 없어. 여기를 파내가지고 위를. 수도승들이 그때 그랬죠. 수도승들은 여기 머리 위를 동그란 부분을 삭발을 했죠. 그걸 흔히 이제 톤슈어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머리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욕망, 성욕이 모이는 지점. 그 머리칼의 어느 한 부분을 도려내는 거죠. 세속의 유혹으로부터 차단하고 후드를 쓰고 이제 외부 출타를 하고 이제 다니고 욕망하고 상징 연결되는 게 확실하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17세기부터 여자들이 입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마리 앙투아네트의 용도와 같은 거예요. 쓰고 바깥을 나가면 남이 알아보지 못하는 왜 알아봐 주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몰래? 껄쩍지근한 어떤 일을 하러 가니까 그런 거잖아요. 몰래? 남편 외에 자신의 연인들을 만나러 갈 때 이 후드들을 자주 입었다고 합니다. 이거 재밌다. 세속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한다는 의미였는데 17세기부터는
세속의 유혹에 빠졌다는 사실이 들키는 걸 차단하는 용도였어.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슬람 차도르나 우리나라도 여성들 얼굴 가리기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강요한 나쁜 풍습이라고 맞죠. 그런 걸 설명하는데 오, 좋다. 그런데 권력의 작동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평면적이지가 않아. 저는 그러니까 맞아요. 여성의 필요가 반영된 산물이다. 왜냐하면 자기는 얼굴을 안 보여주면서 남자를 훑을 수가 있잖아.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건 보여주지 그럼 않고 그 쉽게 말하면 나의 프라이버시가 음. 공개되지 않는 거니까. 여성들이 선택한 일정 맞아요. 정도 풍습이다. 그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르네상스를 연구하는 서구의 학자들이 13세기, 14세기 이미 중세의 수도사들이 실제로 아이디어를 이집트에서 갖고 온 거예요. 이집트에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콥트라고 있죠. 불리는 그분들이 쓰는 그 후드를 보고 갖고 온 거예요. 그 뾰족한 후드를 우리가 카푸치노라고 부르잖아요. 이탈리아어로 카푸치노?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맨드빌 여행기라는 게 있는데 14세기에 나온 책인데 중국에 가서 본 거를 써놓은 글이었는데 형이 이미 중국에 이 후드 쓰고 있더라. 야, 이거 되게 편하더라. 바깥에서 일할 때도 되게 좋고 그런 설명이 막 나와요. 르네상스로 오면서 또 인문주의자들이 또 되게 많이 입었습니다. 인문주의자들이요? 그 인문주의자들이 후드를 입고 어딜 가요? 산을 등정하기 시작하죠. 세계 최초의 방투산 등정기를 썼었던 르네상스의 아버지죠. 그분의 초상화 같은 걸 보면 후드를 쓰고 있는 모습을 왜 후드를 쓰고 두 살을 했지? 등산하기 편하죠. 비 맞으면서 할 수도 있고. 방안의 역할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가 네. 오스트리아로 달아날 때 입었던 브룬스윅이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으로 좀 말하고 싶었던 옷인데 이게 이제 18세기의 여성들의 트래블링 웨어, 여행복이 됩니다. 몽클레어가 되는 거예요. 앙뚜아네트가 그걸 입고 도망갔다는 사실에서 사람들은 이동할 때 입는 옷으로. 그렇죠. 아랍에서도 후드를 그렇게 많이 입었나 봐요. 돈 많은 여자들의 첫 번째 취미가 뭐냐면 매사냥이었습니다. 매사냥이요? 매를 길들이는 거. 이 매를 길들이는 기술, 여기서 나온 말이 패션에서 매혹이라는 단어로 쓰이는 얼루어란 단어라고. 아랍 애들도 얼마나 후드를 좋아했냐면 매 머리에도 후드를 씌워요. 그런 거 본 적 있다. 예. 몽골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 네, 맞아요. 예. 그게 일종의 매의 서열 같은 거라대요. 깃털이 몇 개가 더 달렸나 뭐 위에. 그러면 이제 이 여성용 후드가 왜 중요해졌냐. 핸드백하고 또 연결이 돼요. 근데 우리 김 여사를 워낙 사랑하다 보니까 가방이 여성의 어떤 채워지지 않은 열망 이런 것들을 대리 만족해주는 대체적 사물. 후드가 발명이 되면서 비가 와도 밖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기름칠을 해서 방수 처리가 된 그 후디를 입고 집에만 있던 사람들이 17세기 중반에서 18세기로 건너가는 와중에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접이 우산. 그게 이때 발명됩니다. 그리고 접이 우산을 만든 사람은 파우치와 클러치를 만들던 프랑스의 장인이었습니다. 이게 여기서 왜 나오느냐. 클러치를 닫을 때 어떻게 해요? 똑딱이 딱 닫고 열고 여밈새라고 그러죠. 그 기술을 적용을 해서 살들을 접을 수 있게끔 한 겁니다. 접이 우산을 장 마리우스라는 사람이 루이 14세 말기에 발명을 해요. 얼마나 뛰어난 발명품이었냐면 루이 14세가 이 사람한테 5년 동안 독점권을 아예 줍니다. 너만 팔 수 있어. 해서 돈 벌어?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는데 그 이전만 해도 우산은 막 4kg씩 됐어요. 무거워가지고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접이 우산이 나오면서 되게 가벼워지고 효율성이 커졌던 거죠. 여성들이 한 손에 쥐고 비가 와도 외출을 할 수 있게. 그걸 들고 후드 쓰고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연에서 나의 공허함을 채우는 거지. 비가 오네. 구름이 무거워. 우산과 후드는 여성들을 밖으로 나가게 만들었다. 나가게 했던 일종의 대표적인 발명품입니다. 진짜로. 그리고 그러면서 놀랍게 이 시대에
내적인 교감을 하고 내 안을 성찰할 수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글을 쓸 수 있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이걸 딱 네 자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낭만주의의 시작입니다. 밖을 나가서 자연과 나를 보는 거예요. 방구만 왜 funkfunk 나갔겠어? 방구만 funk풍 끼고 밥만 먹는 애만 보다가 왜 나갔겠냐고. 자연에 갔더니 그 자연만 저 있었겠냐고. 초록 색깔이 그 자연을 또 보러 온 어떤 멋진 남자랑 그러니까 썸을 탈 수도 있었을 자연만 거고. 있었겠냐고. 현대적 후드로 이제 한번 와보자. 오늘날 우리가 입고 있는 후디요. 네. 왜 후드는 그러면 흑인이 입으면 범죄자의 옷처럼 날 흑인이 입으면 총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 후디가 말해준 저 이중성. 세상의 모든 이념 전쟁이 벌어지는 일종의 캔버스 같은 거예요. 우리가 슬로건도 많이 적어놓고 그러잖아요. 후드 뒤에는 꼭 문구가 있어. 그렇죠. 처음에 나온 건 땀복이에요. 땀을 잘 빨아들이는 소재로 만드는 크루넥이라 그래서 이 목을 동그랗게 판. 이 전에 스포츠웨어들이 얼마나 불편했냐면 다 양모로 만들었어요. 1902년에 미국의 켄터키주에서 러셀 애슬레틱이라는 스포츠 회사가 있는데 벤자민 러셀이라는 사람이 창립자인데 아들이 벤이라는 애가 대학 축구팀 선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축구팀 선수들이 가디건 입고 운동한 거 아세요? 그 이전에 운동복들은 스웨터 아니면 가디건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러셀 애슬릿이라는 그 회사의 회장 아들이 축구팀원을 했던 거죠. 가디건 입고 도저히 못 뛰겠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학에 간다는 것은 귀족의 자제거나 엘리트죠, 엘리트. 있는 집의 자식이었기 엘리트. 때문에 그 엘리트. 옷이라는 게 그런 복식을 갖추고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능성이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그래가지고 뽀송뽀송한 땀복 소재 갖고 어허. 우리 거 유니폼 좀 만들면 안 되나? 훈련용 옷을 20벌을 만들어서 입혀봤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거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후디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러다가 이제 1930년대로 가게 되면서 챔피언이라는 챔피언 아세요? 80년대 이럴 때 봤는데 분명히 나. 한창 좀 되다가 어. 깔아앉았는데 요즘 MZ 애들이 레트로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옛날에 정통 브랜드들을 찾아다니는 애들이 유행을 시킨 겁니다. 1976년에 어떤 한 편의 영화를 보면서 후드를 입은 노동자의 권투 선수로 로키. 성공을 하는 로키. 따단딴 따단딴 그치, 이거 그치, 하잖아요. 그치. 이것은 바람의 소리가 아니야. 이러면서 열심히 주먹을 휘두르는 그렇지. 제가 그 잊을 수가 없는 게 그렇다. 사실 그 로키가 막 샌드백 대신 막 고기 때리고 그렇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렇죠. 그 회색 후디를 입고 계단씬 기억하세요? 그 기억하죠. 그 계단이 필라델피아 미술관입니다, 여러분. 뒤 올라가서 주먹 빡 쥐면서 빠밤빵. 예, 제가 그래서 필라델피아 여행 가자마자 제일 먼저 갔던 곳이 필라델피아 미술관이에요. 그 요즘 20, 30대는 예. 그 시절에 그 영화가 예. 대중에 미친 임팩트를 이해 못할 거예요. 거의 못할 겁니다. 엄청났거든요 그때. 제일 인상적인 게 뭐냐면 로키가 계단에서 무슨 얘기하는 게 있어요. 중요한 얘기를 할 타이밍이었어요. 네. 근데 그 이야기가 들리질 않아요. 상상하게 만든 거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세련됐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로키가 후드티를 입고 예, 있었어요. 회색. 거기서 후드가 인기를 끌고 세계적인 어떤 지명도를 갖게 됐구나. 지명도를 문화적인 어떤 함축, 노동자 계층에게는 노동자의 꿈을 알려주는 그런 또 소재였다면 이쪽 서부로 오면 또 이제 여기 또 재밌어집니다. 캘리포니아 쪽으로 좀 와봐야 돼요. 제가 그 스케이트보드를 좀 배우다가 최근에 알았어요. 이건 왜 발명이 됐을까에 대해서 나는 그거 내가 알죠. 서퍼들이 맞아요. 파도가 없을 때 비수기 때 타고 싶으니까 맞아요. 땅 위에서 탈 수 있는 걸 만든 거거든요. 서핑은 파도를 타면 되는데 그렇죠. 얘네는 탈 게 없어가지고 그때 네. 움푹 빠진 곳에 맞아요. 이걸 타고 중 올라가고 하는 그런 그렇지. 대가 지금은 있잖아요. 지금 그게 1975년부터 익스트림 스포츠가 되면서 독립했답니다. 그 원조가 네. 뭐냐면 원래 그게 수영장에서 타던 거예요. 맞아요. 캘리포니아에 개인 수영장이 있는 집들에 물이 말라버린 거야. 그렇죠. 그래서 물을 못 채우게끔 주 정부에서 통제를 하죠.
거기를 걔네들이 타기 시작했어요. 몰래 숨어 들어가려고 그렇지. 또 후드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아, 야, 그 후드가 이거를 알고 있구나. 후드가 그렇게 연결되는 난 그렇지. 몰랐어. 은폐하려고. 아하. 더 재밌는 게 음. 주정부에서 막아도 부자놈들이 어디 뭐 말 들어요. 물 채워놓은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물을 뺐대요 또. 그래서 거기 샀대요. 한쪽 문화는 그쪽으로 발달하기 시작했구나. 그렇죠. 후드를 쓰면 예. 저놈은 자기 신분을 숨기고 너를 감출 수가 있다 이런 불법적인 거죠. 뭔가를 하는 놈들이야 하는 이유가 그렇죠. 이미 거기서부터 그때부터 후드를 쓴 깡패는 곧 후드럼이다 이렇게 되는 이 부정적 함의와 관련돼서는 전 유럽이 사실은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서 맞아요. 오죽하면 영국의 보수당 당수조차도 더 후디인가요? 후디를 입은 사람들을 안아줍시다. 뭐 이런 식의 연설도 했지만 가난하고 범죄적이고 거기에 또 쉽게 노출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진보 진영에서 이 말 같자는 소리다, 이거는. 그런 범죄 환경들을 근본적으로 처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거는 굉장히 포퓰리즘 같은 거죠. 예. 두 개가 지금도 공존한다는 거예요. 되게 웃기는 게 페이스북 창립한 애가 누굽니까? 마크 주커버거라는 애잖아요. 개발자 출신이잖아. 걔가 처음에 페이스북 회사를 상장할 때요. 전미 돌아다니면서 발표회 하잖아요. 그때 후드 입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삶에 대한 나의 태도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혁신과 가벼움, 뭐 내려놓음, 뭐 엘리트의 뭐 어쩌고저쩌고. 온통 그냥 타임지며 워싱턴 포스트며 그렇게 칭찬을 해주는데 엘리트들 스포츠 선수들이 입는 건 멋진 거. 흑인이 입으면 범죄. 2012년이었죠. 트라이번 마틴이라고 하는 흑인 청소년입니다. 얘 17살인가 그래요. 되게 유명한 어리네. 사건이에요, 이거. 그죠? 후드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길을 걸어서 그 이유만으로. 한 자경 단원이 조지 짐머만이라는 애였거든요. 9.11에서는 1대1로 마주하거나 따라가지 말라고 했지만 총을 들고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쏴서 죽였잖아요. 결국은 죽이죠. 중요한 거는 그 쏜 사람을 경찰이 체포하지 않아요. 네, 체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빵 터졌죠. 그렇죠.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삶도 존경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에서 후디는 사실 그런 상징성을 갖지 못했어요. 아직은 그런 사건이 없었죠. 그냥 공돌이들의 공돌이들의 유니폼 내지는 이불 겸 옷 이거든요. 이게 공돌이들의. 근데 이제 개발자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개발자로 19년인가를 살아온 분이었는데 그 얘기를 해요. 대기업에서 용역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 가서 그 팀하고 같이 개발하잖아요. 그때마다 본인이 후드를 입은 걸 보고 일종의 신분처럼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를 나누는 일종의 구분의 지표로도 썼었다. 하청업체 복장이었다 그때는. 네.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는 다 보여요. 지금은 대기업이고 나발이고 다 입어요. LG가도 다 입어. 근데 왜 동일한 옷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입으면 혁신이고 엘리트의 어떤 그 성취 이런 걸 표현하고 또 한쪽에선 어둡기만 한 그런 부정적 함의의 옷이 될까? 이 옷은 사회적 맥락을 항상 가진다.